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의 혼술 10월 25일 수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자, 내일이 11.6 44주기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 44년이 되는 날입니다. 내일 국립현충원에서, 서울에 있는 국립현충원에서 추도식이 열리는데 이 자리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석을 합니다. 모처럼 이 추도식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 이 민족중흥회가 이 추도식을 주관을 하고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일 참석을 할 것이라는 것을 밝혔고, 또 여당 수뇌부를 비롯해서 보수 진영 인사들이 총출동한다. 모처럼 그런 자리가 마련되는 셈입니다. 이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 대표를 비롯해서 지도부, 그리고 또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참석을 하는데,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어떤 당직과 비슷한 것, 정당과 관련해서 직책을 맡은 것은 이번이 사실 두 번째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당선인 시절에 인수위원회에 설치를 했던 것이 국민대통합위원회였습니다. 그런데 인요한 지금 혁신위원장이 당시 부위원장을 맡았던 그런 인연이 있죠. 자, 그래서 내일 또 두 사람을 만나면서 어떤 그 말이 오갈지도 지금 관심을 모으는데, 지금 정치권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동안 몇 차례 공개적인 활동을 했지만은, 특히 이 총선이 이제 6개월도 남지 않았고, 그 와중에 이 보수 진영에서 좀 이 분산이 되는, 보수 진영의 전열이 좀 그 흐트러지는 그런 상황이 지금 있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그래서 여러 명의 그 우파 그 정객들과 만나서, 이 정치권 인사들과 만나서 뭔가 교감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든 이 국민의힘 지도부, 그리고 본인과 인연이 있는 이 인요한 위원장이 이끄는 혁신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그런 메시지를 내놓게 되면은, 특히 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 좀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은 이 선천의 추도식에 참석을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이런저런 메시지를 내면은 대구 경북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선거에서. 물론 뭐 선거에서 대구 경북은 상당히 그 국민의힘 후보들이 뭐 거의 당선되는 지역이긴 하죠. 그런데 지금 민심이 그만큼 좋지 않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민심을 좀 전환하는데, 윤석열 정부의 우호적으로 전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갤럽 기준으로 하면은 최근에 그 TK 지역 지지율이,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가 됐었죠. 그때 윤석열 대통령의 평균 지지율, 국정운영 긍정평가 비율이 전국적으로 평균 30%였는데 대구 경북에서조차 45%에 머물렀습니다. 45%. 그래서 바로 지난주 직전보다 13%포인트나 하락을 하는, 자, 그런 상황이 일어났고, 부정평가가 48%였습니다. 그러니까 긍정 45, 부정 48, 긍정과 부정이 역전되는 그 보수의 텃밭이라고 하는 대구 경북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번 대선 때 대구에서 75%를 득표를 했습니다. 75%. 그리고 경북에서도 72% 득표를 했는데 무려 30%포인트가 득표율보다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래도 그 다른 지역보다는, 다른 지역은 뭐 일단 논외로 치더라도 대구 경북에서 여전히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좀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메시지를 내면은 도움이 될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실상 그동안 몇 차례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는 소위 말하는 박근혜 마케팅, 총선을 앞두고 뭐 박근혜 파리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박근혜 마케팅이 좀 일부 지역에서 대구 경북에서 벌어지고 있죠. 뭐 최경환 전 의원이라든가 뭐 유영하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그런 우병우 또 전 민정수석 이렇게 박근혜 마케팅이 벌어지는 데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나와는 관계없는 일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다른 그 차원에서 국민의힘 그리고 보수 우파 진영에 좀 힘을 실어주는 그런 발언이 나오고 내일도 그렇고 앞으로도 총선 과정에서 계속 나오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가 국민의힘 안에 있습니다. 특히 TK 지역에서. 자, 그래서 내일 어떤 메시지를 낼지. 그런데 어쨌든 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내일 추도식에 우파 진영 사람들이 상당히 내일 많이 모일 텐데 거기에 또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서서히 돌아오고 있다. 뭐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공개적인 그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박근혜 대통령 초기에 박근혜 키저로 등장했던 이준석. 자, 이준석은 지금 사실상 짐을 싸는 분위기입니다. 짐을 싸는 분위기. 묘하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돌아오는 이런 시점에 사실상 돌아오는 이 시점에 이준석은 짐을 싸는 분위기인데 박근혜 정부 초기에 호가호위하면서 성접대를 받았죠. 성접대를 받고 그것 때문에 지금 논란이 일어나서 당 대표직도 박탈당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리고 또 아직 검찰 수사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성접대와 관련해서 무고 혐의가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를 했죠. 지난 6월 달에 성접대를 했다는 사람, 김성진 씨를 비롯해서 조사를 했는데, 아직은 이준석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은, 이준석의 사법 리스크도 끝나지 않은 상황이죠. 자, 이 상황인데, 이준석은 그 전에, 그 탄핵 전국 때 유승민을 쫓아다니면서, 이 탄핵에 찬성하는, 그리고 또 당대표 경선 때도 탄핵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해도 탄핵할 거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죠. 박근혜 키조로 등장을 해서 호가호위하면서 성접대 받고 그런 입장에서 부패한 이미지가 젊은 청년이 부패한 이미지로 아직도 남아있는데 박근혜 정부가 부패했다고 탄핵을 했던 그 인물입니다. 다 탄핵에 찬성을 했던 본인이 주동적으로 할 위치는 아니었죠. 자, 그런데 이 이준석은 이제는 좀 짐을 싸는 분위기입니다. 또 어차피 공천을 받지 못할 이준석 아류들과 같이 지금 짐을 싸는 분위기인데 오늘 한 사람이 탈당을 했습니다. 누구냐 하면은 토론 배틀이라고 이준석이 처음에 당대표가 되고 나서 토론을 해가지고 대변인을 시키는 그런 이벤트를 벌였죠. 그때 졸지에 토론 잘해서 졸지에 상근 부대변인이 됐던 사람이 신인규라고 있죠. 신인규 씨가 오늘 탈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인규는 그동안 이준석이 퇴출되고 나서 어정쩡한 상황이었죠. 자기가 이준석 키즈인데 위에 이준석이 없어져 버리니까는 어정쩡한 상황인데 오늘 외톨이로 남아 있다가 오늘 이런저런 목소리를 내면서 탈당을 했습니다. 탈당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욕을 또 실컷 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어쨌든 이준석의 키저라는 사람이 탈당을 했기 때문에 이준석도 이제 짐을 싸는 게 가까워지지 않았을까? 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준석도 오늘 MBC에 또 출연을 했는데 이준석 신당을 만들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당 만들려면 짐 싸서 나가야죠. 또 좀 구체적인 이야기도 했는데 비례대표용 신당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다. 다수당이 목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전에 유승민이 12월까지 본인은 당을 나갈지 결정을 하겠다 했을 때도 이준석은 똑같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그때 되면 총선 한 100일 전이 되는데 100일 전까지 당이 변하지 않으면 탈당하겠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또 그 전에 무슨 눈물을 흘리면서 기자회견할 때 윤석열 대통령에게 좀 변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결국은 탈당, 짐 싸기 위한 명분 쌓기 아니냐 그런 분석도 나왔었고 또 한 사람이 있네요. 그렇게 보니까 천하람, 이준석의 키저 천하람도
당에 남아 있을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인요한 혁신위원회의 위원으로 들어와 달라는 부탁을 거부를 했죠. 퇴짜를 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퇴짜를 놨다고 방송에 나가서 또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은 천하람도 나가려고 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왜 이 사람들은 나가려고 할까? 한마디로 하면은 공천 받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안에서 공천을 못 받으니 그만큼 그 저질러 놓은 일들이 많아서 그 어떤 내부 총질 같은 건 공천을 받기가 어려우니까 이 당을 나가려고 하는 거죠. 이준석부터가 그렇습니다. 워낙 이 뭐 가처분 신청도 하고 당을 혼란 속에 빠뜨리고 윤석열 정부 초기에 출범 초기에 여당 대표가 분란을 일으켰죠. 그런 상황에서 공천을 줄 리가 없고 지금 이 입지도 상당히 좁아져 있습니다. 사실상 뭐 언론에서 그 어떤 정통 매체나 뭐 이런 데서는 다루지도 않습니다. 인터넷 매체에서 계속 이준석가 하는 이야기를 실어주는 정도고, 그리고 또 안철수 의원은 또 제명을 하기 위해서 이준석 제명하겠다고 사이트까지 만들어서 서명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결국은 이준석은 국민의힘에 남아서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지금 짐을 싸는 겁니다. 자기가 3번 낙선했던 노원병, 여기도 뭐 공천 줄 리가 만무하고, 혼자서 뭐 TK 가서 뭐 대구 지역 가서 뭐 대구 지역의 국회의원 12명 전부 다 앉아서 밥만 먹는 고양이다. 자기는 새끼 호랑이다.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또 이렇게 탐색을 해보지만 만만치 않죠. 그 공천은 안 줍니다. 만약에 출마하려면 무소속으로 해야 되는데 무소속 당선은 어림없는 이야기죠. 대구 경북에서. 그래서 또 이준석은 1월에 장군권 정지가 풀립니다. 장군권 정지가 풀리기 전에 본인이 12월 이야기하는 것도 결국은 이 국민의힘과 각을 세운 상태에서, 대립각을 세운 상태에서 나가기 위해서 1월 달에 또 당원권이 복원이 되면은 또 그 복원이 돼서 나가는 것보다 그 전에 자기가 국민의힘에서 핍박을 받아서 억압을 당해서 나가는 것처럼, 그래서 12월 달에 나갈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런 상황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돌아오고, 사실상 돌아오고, 거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키저였다가 그 다음에 그 보수 진영에서 계속 소동을 일으키고 있는 이준석은 짐을 싸고 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